내가 일요일에 고수부재 가서 하루 종일 놀아줄게. 응? 아그 좋아. 아그 좋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최고다 오션 주제는요. 보는 즉시 힐링되는 귀염뽀짝 캐릭터입니다. 제목부터 귀염이 뿜뿜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아,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거든요. 그렇죠. 애교스러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라, 여기에.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심각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최고다 오션 주제는요. 아, 오늘 힐링 제대로 될 것 같네요. 보는 즉시 힐링되는 귀염뽀짝 캐릭터입니다. 예스! 와, 오늘 정화 씨 제가 본 이래로 가장 네. 귀염뽀짝한 것 같다 어. 느껴집니다. 진짜 영혼 없이 얘기하는. 너무 왜? 방송 멘트 톤이었네. 약간 저를 안 보고 그냥 아니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저기 어디 조명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아주 아니, 서운해. 오늘 뭐 이런 머리 묶은 식이면. 거랑 뭐 이런 액세서리랑 해서 굉장히 귀엽게 보여요. 진짜 귀엽죠? 왜냐면 오늘 또 우리가 준비한 주제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또 배우들이 귀요미 캐릭터 그 자체입니다. 멍뭉미 배우들의 귀염뽀짝한 영화 멍뭉이입니다. 사진 찍을게요. 스마일. 영화는요, 첫 장면부터 정말 악소리 나게 귀여운데요. 반려견 루니의 식사와 또 산책을 위해 알람을 맞춰놓고 칼퇴근하는 민수. 루니 역시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 민수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차릴 만큼 세상 둘도 없는 주인과 반려견 사이인데요. 둘이 있으면 아주 행복함이 막 가득해요. 하지만 성경아, 나랑 결혼해 줄래?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알레르기의 약이야. 오빠한테 루닌 가족 같은 존재인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자기야,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약 안 먹게 할게. 영화를 본 관객들 반응 중에 3년 사귄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11년간 키워온 루니에게 새로운 집사를 찾아주려는 설정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뭐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멍멍이 고양이 사이트에 보면 뭐 결혼한다고, 이사한다고, 뭐 몇 년이나 같이 한 반려견을 파양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 이런 네. 글을 보면. 그렇게 이제 오히려 이 민수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 이 영화를 통해서 지켜보게 되기도 하죠. 청년경찰 김주환 감독의 신작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청년경찰과 완전히 다른 색채에 같지만 이 두 남자가 자신들 앞에 이 느닷없이 놓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두 동료의 이야기가 두 이 핏줄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보편적인 가족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 같아요. 진국과 민수 형제는 루니와 함께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집사 면접을 시작합니다. 출발할 때는 그 루니 한 마리로 시작됐던 여정이요. 이 작은 아버지에게 부탁받은 레이에 이어서 길가에 버려진 꼬마 멍멍이 4형제까지 연달아 등장하면서 뜻밖의 멍죽 사태로 번지는데요. 멍죽. 여기서 귀염뽀짝 멍뭉이들 대방출입니다, 정말. 근데 진짜 차태현, 유연석 씨 둘 다 강아지상이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강아지상.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좀 가까운 데 있는데. 약간 도사견 스타일. 도사견? 물면 놓지 않아. 이게 와. 어쨌든 강아지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8마리 멍뭉이가 더해지니까 이거는 진짜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주 그냥 심장을 저격하는 영화가 됐는데 진짜 멍멍이가 하드캐리한 영화입니다. 강아지도 정말 여러 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민수의 동생 루니는 골든 리트리버로 아주 차분한 성격에 연기까지 뛰어나서 얘는 그냥 주인공이다. 맞아요. 네. 주인공이야! 이런 그런 멍멍이고요. 레이는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라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아주 해맑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국이 센터에서 데려온 그 표정 풍부한 토르 있잖아요. 네, 까만. 네, 네. 너무 귀여워. 퍼그종.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토르가 차태현 씨랑 좀 묘하게 닮지 않았어요? 약간 그 억울한 표정 지을 때? 아, 뭔가 그 억울한 그 표정 있죠, 차태현 씨만의. 네. 이 촬영장에서도 차태현 씨와 케미가 눈에 띄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박집에서 합류하게 된 강아지 공주는 실제로도 유기견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들도 빼놓을 수 없죠. 박스에 담긴 채 발견된 이 4마리의 강아지 정말 그야말로 제 취향 저격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이 멍멍이 촬영 끝나고 유연석 씨는 유기견을 실제로 입양했다고 해요. 반려견 리타를 지금 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라도 이 같이 촬영을 하다 보면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생명체들인데요. 그런데 차태현 씨랑 유연석 씨는 이번 영화 촬영이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었다라고 조심스럽게 또 얘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아니 왜죠? 너무 귀여워서. 아, 너무 귀여워. 네. 혼자 갈 때마다 너무 귀여워. 이 강아지를 돌보느라 NG도 많이 나고 촬영장이 그야말로 개판이었다고 합니다. 아기 좋아. 아기 좋아. 정아 씨가 기억하는 장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이 유연석 씨가 기자간담회에서 이 눈물까지 또르르 흘린 장면이었는데요. 루니가 없는 루니 공간을 보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언젠가 떠나갈 혹은 떠나간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눈물 버튼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로드무비를 표방해서인지 그 집사 후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이 배우들 어떻게 섭외가 됐지? 한 배우들이 줄줄이 소환됩니다. 네. 아기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 강아지를 입양하려는 엄마 역의 박진주 씨. 그래서 루니를 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오늘이라도 적당히 하죠, 적당히! 실컷 화내시는데 죄송하지만 네!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 답을 낼게요. 결벽증을 가진 집사 면접자 역의 태원석. 죽은 강아지에 슬퍼하는 아들이 걱정인 아빠 역의 류수영. 유기견 센터의 소장 역은 또 김주영 배우가 맡았고요. 또 많은 유기견들 돌보면서 지내는 마지막 집사 후보 아민 역의 김유정까지 아주 다양한 배우들이 등장을 하죠. 앉으세요. 애견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영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애견인들이 좋아하는 그 냄새 있잖아요. 네. 강아지 그 발냄새. 네. 네. 그 맡아보면 진짜 꼬순내가 나거든요. 그 민수는 이 꼬순내에 대해서 고소함과 구수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윤희야, 오늘은 좀 덜 고소한데? 구수. 근데 여긴 여전히 구수하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왜 앉아있는데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꼬리 프로펠러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이거 정말 찐 애견인이 아니면 포착할 수 없는 이 사소한 포인트를 영화는 잘 짚어냈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강아지가 내 감정을 알아주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고 그래요. 진짜 있다? 있어. 민수가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할 때 루니가 다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다른 장면을 루니를 불러서 막 집중시키고 간식으로 막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 장면은 감정씬이라서 정말 강아지와 유연석 씨의 교감으로만 가능한 장면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유연석 씨가 딱 우는 순간에 달려와서 막 얼굴을 기대고 후비고 막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특유의 그 어깨에 턱 탁 올리고 있는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김주환 감독은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자연스럽게 강조했는데요. 귀여워서 예뻐서 키웠다가 감당이 안 돼서 이제 파양합니다라고 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유기견이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영화를 보면서 더 생각이 들었는데 귀염 한도 초과를요. 이 현실에서 책임질 그 자신이 없으면 이 영화를 통해서 느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정아 씨는 어린 시절에 막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면 좀 천천히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전 너무 빨리 되고 싶었어. 어릴 때는 난 진짜 언제 성인데? 막 난 진짜 성인 너무 돼. 나 독립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 자취하고 싶어 이러면서. 근데 자취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자취를 하고 싶어서? 진짜 빨래 맨날 하고 네. 설거지 맨날 하고 진짜 여러분 독립은 최대한 늦게 하세요. 정말로.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제발. 막상 어른이 되니까 내가 그때 참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독립은 정말 쓸데없는 네, 생각이었어. 정말 이렇게 후회할 때가 되는데 이 어른이 되니까 뭔가 하나씩 그 인생의 미션을 클리어해가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 지금 소개할 영화의 주인공 역시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20년 전 아빠와의 여행이 담긴 캠코더를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와. 영화 애프터 선입니다. You want a massive ice cream? Yes, better than That's impossible. You have a massive head. Steven. What? It's a bit weird. No, it's not. It's just a fact. It's better than mine. I would disagree with that fact. Look at the size of it.
이 작품의 30대 주인공 소피가 20여 년 전 아빠와 단둘이 떠났던 튀르키예 여행기가 녹화된 캠코더 속 영상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자신과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고 생각해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땐 독특하면서 난해하고 좀 느린 호흡 때문에 이 영화가 뭘 말을 하는 거지?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감독이 뭔가 어떤 의도와 의미를 담아서 매 장면을 섬세하게 연출한 것 같은데 그 표현이 막 간접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 내가 느끼는 이 감정, 감상이 맞는지 막 의심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는 N차 관람 각이다라고 하고 싶은데요. 희한하게 정말 한 번 보고 나면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N차 관람을 하면요. 1차 때 뭔가 어렴풋하게 느껴졌던 감정이 2번, 3번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혹은 선명해진다라는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극공감합니다. 소피의 회상으로 영화가 시작되고 그걸 이끌어가는 것도 소피이기 때문에 처음엔 이 소피 중심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오, 맞아요. 여기서 소피의 그 귀염뽀짝 매력을 느끼게 되죠. My name is Sophie Elizabeth Patterson, reporting live from. I don't know the name of this book. But basically, I have transplanted and done the most amazing thing in my whole entire life.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여운을 품고 2회차 감상에 들어가면요. 그때는 영락없이 이 아빠의 모습에 더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이 작품이 얼마나 슬픈 영화인지를 알게 됐죠. You know, we could get you singing lessons if you wanted to learn to sing. Stop doing that. Doing what? Offering to pay for something when I know you don't have the money. 뭔가 종길 씨는 아빠이기 때문에 좀 더 저보다 그 감정에 좀 더 몰입이 빨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어떤 장면을 보고 가슴이 좀 찡했어요? 뭐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찡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여행 첫날 밤에 이 소피가 잠들어 있을 때 아빠가 이제 밖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막 몸을 흐느적거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 딸에게 안정감,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이 아빠는 자신의 불안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또 바로 아빠가 막 소피와 편하게 장난치는 장면이 이어져서 그 더 짠합니다. 내가 웃는 게 웃는 자신 있게 해요! 아니 이렇게 슬픈 감정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내가 지금 저는 거기에 한 장면을 더 보태자면 이 아빠가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면서 자신이 캠코더로 찍은 딸과 이 대화하는 걸 봤을 때 그 장면인데요. 마음이 괴로운 아빠가 딸의 영상을 보면서 위안을 찾고 또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돼서 너무 답답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저희 아빠도 저희가 또 3남매니까 네. 우리 엄마 아빠도 참 우리 키우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엄마 아빠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화라던가 사진을 보면서 좀 위안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해요. 애프터선은 2022년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비평가 주간에 초청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프렌치 터치 심사위원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정말 수상 소식이 많았던 작품이기도 해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데뷔 작품상, 미국 감독 조합상, 신인 감독상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머리로는 계속 곱씹게 되고 가슴으로는 계속 찡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를 보고 싶다면 애프터선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이 귀염뽀짝 캐릭터라고 할 때 꼬마 히어로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영화에서는 제목에서부터 귀염이 묻어납니다. 엔트보이 초딩 히어로의 탄생이죠. Have you ever longed to be someone else? Someone people thought was cool? Who are you? I am Ant-Boy. 평범한 소년 펠레는 어느 날 개미에게 물린 후 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초능력과 성인 남자를 한 방에 날려버릴 괴력을 지니게 됩니다. 초딩 히어로라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벌써? 귀엽네요. 그리고 앤트맨이 아니라 앤트보이입니다. 제목부터 귀염이 뿜뿜인데요. 12살 소년 펠레는 평범하지만 평범하기 싫은 이 아이들에게
대리만족을 안겨줄 친구예요. 앤트맨을 재밌게 본 한 사람으로서 이 리틀 앤트맨 이야기다 보니 아주 흥미진진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거, 이 앤트보이는 엄연히 3편까지 나온 인기 시리즈 영화였습니다. 대단해. 이 시리즈라는 건 어느 정도 그 영화의 기본적인 완성도나 재미가 보장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흥행이 됐기 때문에 3편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잘 만든 어린이 대상의 히어로 무비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 처음 시작도 마치 마블의 그 코믹북이 확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 초능력이 생긴 펠레는요. 개미처럼 이 단 음식을 엄청 먹기도 하고 우유팩이 손에 탁 붙기도 하고 또 손잡이를 잡아당긴다는 게 문고리 자체를 뜯어버리기도 하고 학교 격투 게임에서 요것 좀 시원합니다. What about pads or something? We won't need it. On guard. 선생님을 힘과 유연성으로 그냥 한 방에 이겨버려요. 이거는 또 개미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부분인 게 턱 힘이 굉장히 강해져서 책을 물어 뜯을 수도 있고 소변이 산성으로 나와서 변기를 또 깨버려요. 네. 극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 좋아하는 여학생 아만다가 납치가 되는데요. 아만다를 찾으려는 장면도 굉장히 그 개미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요. 아만다 목걸이에서 나는 그 냄새를 따라서 그 찾으러 가는데 And so we meet. 어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범인의 정체가요. 약간 사연이 있는 그런 범인이에요. 펠레가 개미라면요. 이 범인은 벼룩입니다. 그러네요. 엄청난 점프력으로 건물 높이만큼 뛰어다닐 수도 있고요. 무서운 부분이 힘 충전을 피로 해요. 이야, 딱 이거 벼룩이네요. 좀 그죠? 무서워. 이런 귀여운 초능력자 연기를 하는 덴마크 배우 오스카 디에츠도 당시에 그 귀여운 어린이 배우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2000년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나올 때가 2013년, 당시 나이로 12살로 자기 나이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귀엽죠. 네, 필모를 보면 앤트보이 시리즈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배우 활동을 더 이상 뭐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좀 잠깐 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하는지 막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귀염뽀짝 캐릭터는 여고생 코스프레를 하는 여대생 미나토입니다. 무슨 사연이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영화 라이어 라이어입니다. リラックスして笑顔笑顔ごめん、みなと、ちょっと待ってて。ちょっと待って。 미나토는 친구 마키의 부탁으로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거리에서 사진 촬영 모델을 해주다가 우연히 의붓 동생 토르와 부딪힙니다. 何してんの誰？あんた。ごめん人違いみたいなりきった。 이때 미나토가 우발적으로 자신을 여고생 미나라고 소개를 하고 토르가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의붓남매였던 두 사람의 거짓말 같은 연애가 시작되죠.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네이트 판도 아니고 네. 무슨 그 아내의 유혹 민소희도 아니고 아무리 그리고 사이가 대면대면한 의붓 남매라고 하더라도 코스프레 정도로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요, 이 만화적인 요소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 동명 만화가 원작이기 때문인데요. 만화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횟수로 무려 8년 동안 연재한 엄청난 인기작입니다. 의붓 동생까지 콩깍지를 제대로 씌우게 하는 이 미나토의 치명적인 귀여움은 일단 외모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데요. 아이처럼 아주 개구진 표정과 그 앙증맞은 체구만 봐도 이 남성 관객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표현 될까요? 환장하는 그런 포인트죠. 일명 뭐 포켓걸이라고 하죠. 그 아주 네. 좀 작은 여성에게서 느끼는 그런 애교스러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라 여기에. 거기에 애교 말렙. 마치 그 애교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형상화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애교가 딱 장착이 돼 있는 그런 캐릭터죠. 덕분에 그 귀염뽀짝 장면은 뭐 이 영화 안에 무궁무진합니다. 토르가 자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래 염탐하는 장면, 그리고 노래방에서 막 끼를 부리면서 엔카 노래를 부르는 장면, 또 토르가 이 키스각을 잡을 때마다 놀라서 뿌리치는 장면 등 영화 곳곳에 이 미나토의 귀염뽀짝 포인트가 가득하죠. 인정합니다. 캐릭터의 매력은 곧 이 배우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배우 겸 가수로 열심히 활동 중인 이 모리 나나가 미나토 역을 정말 잘 소화했습니다. 마츠무라 후쿠토 역시 이 토르 역에 아주 찰떡이었는데요. 아마도 저처럼 여성 관객들은 이 마츠무라 후쿠토에게서 퇴폐미, 뭐 소년미를 많이 느낄 것 같고요. 카라스마
히로나 역을 맡은 이 코세키 유타에게는 그 귀여움을 발견할 것 같아요. 이 두 남자 배우의 매력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전이 나와서 좋았는데요.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이 토르와 미나토의 또 아역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ねえペンギン見に行こう迷子になったら困るから手つなぐよ 귀여운 애들의 귀여운 어린 시절을 연기했으니까. 아주 이 끝까지 봐야만 이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최고다 오션 보는 즉시 힐링되는 귀염뽀짝 캐릭터를 주제로 귀요미 캐릭터들의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저 기자 최정아가 뽑은 오늘의 원픽 추천작은 멍 장면의 향연 1,500만 반려이 보여라 멍멍이.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뽑은 오늘 원픽 추천작은 그때 미처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늘이 어느새 내 그림자가 된 깊은 애프터 선입니다. 걸음을 점점 더 느리게 스윗해 마냥 눈부신 햇살 아래로 걸음을 멈춰본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퉁덩! 따져보션 멍멍멍멍